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된 다이아몬드 황미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 바라보고 사업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인제 이 방송을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과 제가 1 시간 동안 함께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맡은 제가 하는 강의는 기초사업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사업 설명은 아메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개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전에 해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퀀텀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커다란 기회, 이렇게 확 튀어오르는 기회가 인생에 2번에서 5번 정도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잡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 사업 설명 또 이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커다란 튀어오르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으셔서 3%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결혼 전에는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했었고요. 결혼과 함께 아이들을 내 손으로 키우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이 성장을 한 후에 그 후에 제가 이제 일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제 꿈은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전문 의상 디자이너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저에게 참 커다란 변화가 와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갔을 때 대학원을 준비하느라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부도를 내셨어요. 부도를 내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타계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정년퇴임 1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년퇴임 퇴직금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한 해에 그 두 어른의 그런 어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됐어요. 왜 내 부모님들께서 평생을 한 직종에서 당신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후가 안 되는 거지? 왜 보장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가면 내가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60대 이후의 삶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대로 살아가면 어쩌면 나도 그렇게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 말로 경단녀가 된 거잖아요. 경단녀가 되어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나이 제한이 딱 있었어 가지고 나이 제한에 걸려서 이력서를 들고 나가도 안 뽑히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뭐 집안에 그렇게 큰일이 생기니까 주저앉게 되고 그런데 친정 아버지 때문에 제가 빚을 많이 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돈을 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가회였었고요. 가회를 하면서 돈은 벌었는데 그 가회를 하면서 그 직업병이 생겨요. 허리가 아프고 성대 결절이 오고 쉬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은 얘기하지만 나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쉴 수는 없고 뭐 그렇게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제 중학교 동창이 친구가 아메이를 저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 친구가 전달할 때 저는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인을 하고 제품을 이제 쓰기로 했거든요. 제품이 그 당시에 외제품이긴 한데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다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분해가 되는 세제들을 주부들이 써야지 이랬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남편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안 했고요. 아메이 제품 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메이가 오히려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아메이가 뭔데? 어떻게 알고 있길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호기심이 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호기심을 가기 시작하니까 친구가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못해. 너 내 성격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그러면 미팅 3번만 나오면 하자고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나갔어요. 미팅을. 3번을 나가면서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이거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 여기에 편법이 없을 리가 없지.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2번째 들었을 때는요. 이렇게 되면 참 좋긴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 3번째 간 미팅은 랠리라고 하는 미팅인데 그 미팅에서 제가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요. 거기에 20대부터 70대까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거기에 20대부터 70대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꿈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꿈이라는 이야기를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30대 중반에 꿈을 접었어요. 이게 현실인 거구나. 역시 꿈은 꿈이구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꿈이구나. 그런데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꿈이란 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완전히 꿈을 접어버린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에 오니까 꿈을 이야기해요.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 때문에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안 하기 위해서 제가 3번을 왔는데 3번을 듣고 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제가 달라 그랬어요. 시간표를, 미팅 시간표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미팅을 체크하면서 직접 미팅을 다니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제 커다란 세미나에 갔다 와서 그때는 1박 2일이었거든요. 돈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년, 23년, 4년 전에 하루에 4만 원을 내고 1박 2일을 세미나를 그것도 주부가 한 번도 외박도 안 해본 주부가 거길 간다니까 남편이 못 가게 해서 제가 용감하게 도장 찍고 갈게.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한 게 아니고 알아보는 과정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어쩌면 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될지도 모르는데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주저앉는다면 이게 기회인 걸 내가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자동차 키를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기회가 돼서 세미나에 갔는데 세미나에서 제가 세미나를 다 볼 때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끝나고 그 다음날 집에 오는데 진짜 너무 밤에 사람들이 잠을 안 자서 진짜 밤을 홀딱 새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너무 졸려서 중간에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잤어요. 얼마나 졸렸으면 목숨 걸고 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깨어나서 개운해지면서 머리가 환해지면서 이거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을 걸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인을 96년 9월에 했는데 딱 만으로 4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카운트하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친정 부도 때부터 받은 그 스트레스들이 그것들이 쌓여 있다가 이제 이게 발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오는 바람에 아메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만 마주보면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사업을 딱 접고 진짜 손절미 한다는 말 있죠. 그것처럼 사업을 딱 접었어요.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치료를 하고 10년을 아메이를 쉬면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대인기피증이 다 좋아지면 나는 아메이를 다시 할 거야. 난 아메이를 꼭 다시 할 거야.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나아야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이게 낫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치료에 매진하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대인기피증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메이를 이제 우리 성취 보고서 있죠. 그거를 이제 처음 봤어요.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 해마다 돈을 받고 월마다 돈을 받았는데 제가 그 성취 보고서에 나온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그래 내가 이게 인세 수입이 된다 그래서 했다는 거죠. 자, 인세 수입이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사업을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선택을 했는데 그 인세 수입이 정말로 저에게 그렇게 모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일을 그만두었을 때 그 10년 동안 치료하는 기간 동안 매월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 나만 혜택을 받았는데 내 주변에는 인세 수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 이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지. 물론 선택은 그분들이 하겠지만 내가 혜택을 받고 내가 누리면서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한테 안 알려준다는 건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10년을 쉰 후에 다시 이제 아메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때 있던 아이디로 그 그룹, 지금 싱킹빅 그룹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싱킹빅 그룹 초반에는요 정말 남성 사업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 사업자들이 강의를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이 좋게도 운이 좋은 건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한군회관에서 사업 설명을 대규모로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였죠. 처음 시작하고 강의를 할 때 영광스럽게도 여성 사업자로는 그 향분회관에서 처음으로 제가 사업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업 설명을 하는 걸 들은 많은 여성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 이름을 찾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한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미 내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상태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찾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온대 4차 산업혁명이 온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요즘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제가 여기 강의하러 들어왔더니 여기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목에다가 뭘 걸고 계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그게 뭐냐면 안경거리처럼 휴대폰 거리가 생겼어요. 그런 액세서리가 생긴 거죠. 나중에는 이 마스크가 패셔너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건 우리 생활의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커다란 변화까지도 우리 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됐죠.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같아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달라지냐면요. 코로나19 때문이라기보다는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그것을 가속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화했기 때문에 이전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 지난 후에 1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3차 산업혁명을 사는 사람들이 2차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그 안에 그 폭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3차 산업혁명 속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야 되고 우리는 거기를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게 자원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소유였다 그러고 3차 산업혁명은 개방이었다면 이제는 공유다. 자, 이 공유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예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었고 3차 산업혁명의 데이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중심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
자, 우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정말 4차 산업혁명에도 맞을까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렇지만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가장 불안했던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오면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거였었거든요.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의 가장 큰 숙제였었어요. 근데 그 숙제를 해결도 하기 전에 코로나19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막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이에요. 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게 되고요. 이게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블라인드를 치고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대화를 다 마친 후에 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과 같다. 아니 사람과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상대로 살아야 되는 이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1, 2, 3, 3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것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생겼는데 우리 잘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와도 우리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없어지는 것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생겨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자, 행복하고 싶으시죠? 저도 행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랬을 때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혹시 한자를 요즘 안 배운 세대들이 있어서 제가 옆에다가 한글로도 써왔어요. 자,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행복하다. 자, 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했던 거는 이미 이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식주만 해결하면 행복했던 세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조부모님 세대죠. 왜 그러냐면 70대 전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한 후에 살아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10년만 내가 버틸 수 있으면 10년만 자식에게 의존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식주만 해결이 돼도 행복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자, 뭐가 달라졌냐면 고령사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고요.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고령사회가 오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동호회 활동을 해요. 밴드를 하거든요. 제가 키보드 주자예요. 키보드를 잘 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레슨을 받아가면서 지금부터의 노후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제가 밴드를 소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리 공연을 꿈꾸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해결이 조금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저더러 몇 살이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저 58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거든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요즘은 나이가 80%만 세면 되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40대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지금 40대거든요. 근데 저는 60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50대, 60대는 120살까지 사는 걸로 되어 있대요. 그럼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이 고령 사회에서
나는 60년을 이전에 3, 40년 일해서 1, 20년 살았던 그 세대가 아닌 3, 40년을 일해서 60년을 살아야 되는, 그 이상을 살아야 되는 세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의식주만 해결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지. 오래 사는데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못 걸어갖고 앉아서 살고 누워서 살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아무 인간관계도 안 하고 내 방에 틀어박혀서 밥만 먹고 있다 그러면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죠. 가족관계 위아래로 잘해야 되고, 관계로도 잘해야 되고, 친구들도 잘해야 되고, 노인정 가서도 잘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령사회의 행복의 조건은 이제 의식주에다가 건강과 인간관계를 합쳐야만 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또 뭐가 문제냐면 건강을 유지하려도 돈이 들고요, 인간관계를 하려도 돈이 들어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아이들도 손주들도 죄송합니다. 것만. 제가 조금 목이 예민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다못해 과자라도 사주고 용돈이라도 해주고 그리고 장난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애들이 신나게 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돈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부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요. 나는 소시민으로 살 거야. 나는 조그만 집, 차, 가정 있으면 돼. 그거면 되지 뭘 더 바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 바뀌었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우습게 안다 이런 표현은 옳지 못하고요. 돈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요 오히려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해빙이라는 책에도 보면 내가 돈이 얼마가 있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 돈에서 그 기쁨과 희열을 느낄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돈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많이 놀랐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재벌이라는 거예요. 나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평범한 그냥 샐러리맨의 와이프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부채와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부채와 자산,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 자,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하는 것이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과 부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집하고 차가 한 대가 있어요. 자, 이게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것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출퇴근만 해요. 가족이 여행 갈 때만 쓰고 그리고 집이 한 채 있는데 내가 그 집에서 살아요. 자,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 할부금 나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다음에 보험료, 그리고 또 의외의 지출들이 나가죠. 자, 이렇게 지출만 유발하고 있는 거는 부채다.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융자를 받아서 사서 융자금이 나가고 집세가 나가고 종합소득세가 나가고 무슨 토지세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내 주머니에서 자꾸만 돈을 나가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부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차가 한 대 있는데 요즘에 배달의 민족에서 그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해요. 누구든
차가 있든 없든 거기다 등록을 해놓고 내가 배달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퇴근을 하면서 앱을 열어서 확인을 하면 당신이 가는 길목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배달 갈 일이 있다. 이게 타이밍이 맞으면 이분이 차를 가지고 퇴근을 하면서 어디에 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 동네 집으로 가는 길에 거기에 택배를 하고 집으로 가요.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내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집을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에어비앤비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내가 등록을 했는데 그 집을 누군가가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그 돈이 들어오는 거죠. 수입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집은 부채가 아닌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과 차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부채와 자산의 개념을 바꾸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나 돈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공간, 현금을 흐르게 하는 그 일의 공간이 이 4분면 안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4분면에 보시면은요, 왼쪽 4분면의 위쪽에 보면 고용인이죠. 자, 고용인은 누군가에게 고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누군가에게 주고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과 노동력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 고용인은 내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의 수입은 없다. 자, 그런데 아래 4분면을 보면 자영사업이죠. 자영사업가는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동력을 누군가에게 줘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라는 거죠. 나에게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았고 그거로 인해서 돈이 벌어지는 게 바로 자영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전문직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사인데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면 나는 고용인이고요. 내가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되면 나는 자영사업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과 노동력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푸어가 된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 하죠. 자, 오른쪽 4분면을 보면 사업가라고 하는데 이 사업가는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자, 시스템으로 돈을 번다. 그러면 시스템이 뭐예요? 시스템이 뭔데 돈을 벌어줄까요? 자, 시스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시스템 구축을 하는 방법은 회사를 만드는 건데요. 고용인이 500명 이상이나 되는 회사여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구축하는 사람이 막대한 자본과 그다음에 인프라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회사는 그렇다. 그런데 시스템을 구입하는 방법, 프랜차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돈만 있으면 프랜차이즈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는 자본이 클수록 안전한 수입이 보장이 되는 거죠. 적은 자본으로는 안전한 수입 보장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왕 하실 거면 자본을 많이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거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아까 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사업으로 7년을 하고 10년을 쉬었는데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을 했다. 그게 바로 제가 7년 동안 활용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10년 동안, 물론 7년도 계속 돈을 받았지만 내가 일하지 않는 그 10년 동안 시스템 머니를 저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업가라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는데 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수입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업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아래 4분면을 보면 투자가라고 하는데 이 투자가는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자, 돈을 벌어준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하고 또 부동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대박이 나기를 바라잖아요. 실물 자산도 사고 환칙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데 실제로 진짜 부자는 이 투자가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투자를 해야만 돈이 된다, 부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실물 자산도 사고 달러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고용인 자영사업가 사업가가 모두 그렇게 해서 샀다. 그리고 투자를 했고 근데 그 투자가 한번 망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용인과 자영사업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대출을 했다면 큰일이죠. 자, 그런데 사업가는 그 돈을 날렸어도 시스템에서 계속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이전의 생활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업가나 투자가 쪽에 오른쪽 사분면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 사분면에 있고 싶은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왼쪽 사분면에 95%가 있고요. 오른쪽 사분면에 5%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적지만 크지는 않지만 인세 수입을 가진 시스템 머니를 갖고 있는 5%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인세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하려면은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꼭 알아보셔야 되죠. 그게 뭐냐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내가 다룰 아이템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이 회사라는 거는 내가 거래할 회사죠. 자, 거래할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회사에 거래해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나. 내 노력에 상응하는 것인가. 그게 알고 싶죠. 자,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내 자녀에게도 권해줄 수 있는 일인가.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나서 사업을 하시면 틀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자동으로 막 넘어가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아마 테이블을 치나 봐요. 자, 이래서 사업을 하려면 이걸 이렇게 5가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본은 최대한 적게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템은 미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회사는 내가 사업하는 동안 부도가 절대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하고의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21세기에 아이템이 유망한 사업은 어느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 여기에 있는 것들이 유망하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말하는 3D 프린터, 클라우드, 뭐 드론,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뭐 광통신, 리사이클링, 또 고령 사업 하기 때문에 고령 친화형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유망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너무 평범하거든요. 전문 지식을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컨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고요. O2O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안에 숨어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연결과 공유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아까 말한 키워드 외에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연결과 공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결과 공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버가 아까 배달의 민족이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차가 있는 사람이 배달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배달을 받고 싶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결과 공유를 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 그래요. 제가 최근에 비상장주를 좀 샀어요. 그런데 그 비상장주를 샀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렇게 파레트 이렇게 택배할 때 수출입할 때 밑에 파레트 있죠. 그 파레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파레트를 알루미늄 조립식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세계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막 몇 년 동안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만들면서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그런 이제 파레트를 만든 거예요. 이 사장님이 그 알루미늄 구하고 뭐 하고 연구하고 그걸 수년 동안 진짜 있는 돈 다 투자해갖고 그걸 딱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공유 시대가 돼버렸더래요. 그걸 팔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에 15,000원씩 팔면 돈 많이 받는데 이게 공유 시대로 바뀌어버렸대요. 그래서 마케팅을 바꾼 거죠. 공유 마케팅으로. 저는 그 회사의 그 마케팅 을 들어보고 나서 대박 이거다. 미래에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분명한 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의 비상장주를 샀어요. 그 회사가 잘 성장해서 대박 나기를 바라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시대가 바뀐 거를 알아차리는 사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팔면 얼마가 남는데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해서 그것이 나 혼자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결과 공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즈니스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 연결과 공유를 하죠. 자, 우버는 택시를 한 대도 갖고 와 있지 않은데 공급자가 우버에다 등록을 해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버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우버에다가 내가 차가 어느 지역에서 언제 필요합니다라고 등록을 하면 우버가 그것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수요자는 편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심하면서 이용할 수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안전하게 그걸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에어비앤비 마찬가지예요. 에어비앤비는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 공급자가 택시가 카카오 택시에 등록을 하면 수요자인 저는 오늘 아침에 바로 콜을 해요. 나 여기 어딘데 어디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카카오 택시에 연결해서 공급자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연결과 공유라고 해요. 자, 아메이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O2O를 여기다가 안 넣어놨네요. 자, O2O는 그러면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마케팅이라 그래요. 자, 그게 지금 하차 산업혁명 21세기 이후에 비즈니스가 아니 성공할 만한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메이가 플랫폼 비즈니스고 O2O가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우선 자본이에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이 필요한데 여러분 자본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이 사업할 때 빚만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진짜 빚 때문에 제가 정말 죽으려고도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빚을 잔뜩 안아주셔가지고요. 남겨주셔서 제가 그 빚을 갚느라고 가회를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서 제가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아메이를 알아보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사업을 가회를 해서 그러니까 10년만 그러니까 제가 35살부터 했거든요. 15년을 가회를 해서 빚을 다 갚았다. 이게 되게 민감한가 봐요. 네. 다 갚았다 내가 빚을. 그래서 내가 50살이 됐다. 그런데 내가 50살이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갚았어요. 나 황미선이 늙기만 하고 나이만 들었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 내 인생은 없구나. 끝이구나. 제가 그러면서 빚에 시달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제가 우울증이라는 거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예,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돼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제가 자본 없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자본은 없어도 된다. 그런데 어느 분들이 그래요. 돈 들던데. 돈 들었대. 망했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자본을 들여서 그 자본을 날렸으면 망한 거 맞죠? 예, 망한 거 맞죠? 그런데 자본을 들이지 않았는데 망했다? 그럼 망한 건가요? 안 망한 건가요? 자,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에 내가 자본을 넣어서 그래요. 근데 이 사업은 시작할 때 자본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자본을 투자하시지 마시기를 꼭 권유하고요. 그리고 자본 없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크게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자본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망하더라. 자, 자본 꼭 들이지 마시고요. 단 자본이 없어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본을 들이지 않으면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자본을 들이지는 않아. 드릴 자본이 없어 못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다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안겨준 빚만큼 자본을 넣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가 넘겨준 그 빚을 갚았을 때부터 나는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손익분기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4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자본이 들지 않는 사업인데 그럼 자본 안 든다. 그럼 아이템은 어떤 걸까? 아까 21세기의 유망한 사업들 중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나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자, 아이템. 우리는 제품을 가지고 하죠. 아이디어가 아닌 제품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갖고 나왔어요.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책이에요. 자, 근데 이 책인데 근데 신기하게 얘가 계속 넘어가죠. 자, 책인데 이 테이블이 흔들려서 그런가 살살. 예. 이 책이요. 제가 처음 시작하던 96년에는 3장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품이 70 몇 가지였어요. 저 70 몇 가지의 3장짜리, 3장짜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네요. 3장짜리가 이렇게 많아진 거죠. 책으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아이템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게 완전히 샵이 됐어요. 예, 예전에 진짜 7, 80까지밖에 안 될 때는 사람들이 뭐 있어? 그러면 아니 그건 없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없는 게 없는 그런 아이템을 가졌는데 이 아이템들이요. 우리가 늘 생활에서 쓰는 그런 아이템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그런 생필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영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뭘 하면 안 망할까? 자, 삼겹살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삼겹살이래요. 삼겹살하고 치킨이죠. 자, 그거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대박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망한다. 자, 생필품 누구나 쓰고 반복해서 쓰고 계속 쓰는 거 이거는 망하지 않는다. 그걸 검증하는 게 뭐냐면 삼성 제일제당으로 시작했죠. 설탕으로 시작했어요. 현대 제분으로 시작했어요. 밀가루. GS 럭키 치약으로 시작했어요. 한 번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도 한 번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생필품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생필품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가 없죠. 예, 좋으면. 근데 이 카탈로그 안에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 카탈로그 안에 13개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뉴트릴라이트, 아티스트리, 글리스터, 베르가닉, 세티니크, GNH, 이스프링, 원포원까지 그리고 엠바이, 뉴트릴라이트, 퀸, XX 에너지. 이게 13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이런 회사죠. 자, 뉴트릴라이트는요. 86년에 건강기능식품 전문가예요. 86년이면은요. 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네. 저희 아버지 연세거든요. 예, 그런데 86년간 연구를 했다는 거죠. 자, 칼렌보그 박사님이 중국에서 사람들이 식원병, 그러니까 먹는 거에 기인한 것 같다. 사람들이 아픈 게 그걸 이제 생각을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린 것이 지금의 86년의 뉴트라이트가 된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가 혹시 떠오르세요? 자, 이런 뉴트릴라이트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회사 그리고 아티스트리. 자, 이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자,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Organic farming is definitely the hardest form of agriculture. I love people, I love organic, and I love to work hard, which are kind of all the things that you really get in organic farming.
Neutralites farming practices incorporate a farming system where we don't use pesticides or herbicides or any synthetic chemicals on the farm. We consider the farm a living organism, so everything that we do to the farm matters. Depending on what crop you're growing is going to depend on where you want to locate that crop. We have farms in Brazil, El Pedical, Mexico, and also 2 different farms in Washington State. They're placed in these different locations because we have different topography and different climates that allow us to grow the best plants for Neutralite. We get to be involved in each process of growing the plant, harvesting the plant, and eventually sending the plant off for final processing. We document every step of the process. We call it the birth certificate of the plant. We're using technologies that not a lot of other organic farms are using, such as GPS technology and advanced tractor technologies in order to get cultivation closer to the plant to allow us to reduce the amount of hand weeding. We're working with all natural products. We're living a healthy lifestyle, and we're also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지금 동영상 보셨는데요. 뉴트릴라이트사는 역사만 오래된 게 아니고요. 그 식물의 지문을 연구하는 회사, 식물의 출생 신고서를 작성한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너무 놀라운 거는 그 농작을 하는 농민들 있잖아요. 이 농민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러 들어갈 때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면 신고를 한대요. 나는 오늘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식물들이 굉장히 예민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작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감정이 식물에게 전달이 된대요. 식물들끼리도 대화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식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내가 그 농작을 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철칙이 이제 그 회사의 지침이 있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신고를 한다는 그런 뉴트릴라이트 회사. 식물을 정말 완벽한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티스트리 5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아까 뉴트릴라이트 농장에서 그렇게 유기농으로 완벽한 그 농작물을 만들었는데 이 칼렌보그 박사님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렌보그 여사가 그거 여자들 얼굴에 바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아티스트리죠. 자, 아티스트리는 그 아트 이즈 트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술은 트라이 하는 거다. 노력하는 거다. 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자신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세티니크 글리스터 베르가닉 GNH는 퍼스널 케어예요. 목욕탕에서 쓰고 내 몸에 바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인체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이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을 넣지 않고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홈 리빙, 우리가 주방에서 또 주택 안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죠. 자, 거기에 퀸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냄비 세트가 있는데 이 냄비 세트는 저수저유 요리예요. 그리고 식물 자체의 수분으로 요리가 되는 그런 과학적인 냄비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러니까 거의 20년 넘게 이 냄비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쓸수록 어떻게 그게 맛이 다르죠? 어떻게 냉동 삼겹살이 하이포크 생삼겹살 맛이 나죠? 삼계탕을 했는데 삼계탕이 보통 냄비에서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물에다 끓이고 나면 닭고기가 맛이 없어져요. 국물이 맛이 나면. 근데 얘는 국물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어요. 원리가 뭘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정수기와 청정기가 이제 가세를 하게 되죠. 자, 정수기, 청정기는 정수기는 NSF에서 이제 규명한 물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가정용 정수기로
인증이 받은 이 정수기 자체가 NSF 인증을 받은 정수기예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유럽 알러지 재단과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그 알러지원 물질을 규명을 했는데 19가지가 나왔죠. 그 19가지 중에 그 안에 102가지의 오염원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능력을 인증받은 전 세계 유일한 공기청정기예요. 제 친구가 그 멸균기를 독일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멸균기 설치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독일에서 이 친구가 잘하니까 연락이 왔대요. 5년분을 사다가 갖다 놓고 하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재고를 안고 그게 다 처리가 안 되면 빚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청정기 설명을 했더니 저한테 갑자기 총판권을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감한 경우가 없었어요. 이거는 총판이 아니야. 그냥 하면 총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총판권을 달라고 우기면서 결국은 아메이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독점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독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할 때 그때 사업이 진행이 돼요. 나누는 마음이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죠. 자, 이런 전 세계 유일한 제품들, 가정용 제품들로는 세계 최고인 제품들, 뉴트릴라이트 판매로 전 세계 1위인 비타민을 제조하는 회사, 홈케어 제품 마찬가지거든요. 세제 정말 뛰어나거든요. 자, 자료는 또 다른 분들 하시는 사업 설명을 보시면 그거 다 보여주셔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포원 마케팅. 이 안에 아메이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나라 제품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커피, 뭐 된장, 간장, 고추장부터 김치까지 들어와 있죠. 라면 좋아해서 라면도 들어와 있고요. 참 놀라운 회사예요. 휴지도 들어와 있고. 근데 이게 상생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 원포원이 들어올 때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IMF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할 때, 도산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메이가 이런 발표를 해요.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메이 제품 하나 들어올 때 한국 중소기업 제품 하나를 같이 올려서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완전히 뭐 난리가 났죠. 뭐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살려주겠다는데, 경제를 좀 도와주겠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아메이 어떻게 됐냐면요. 아메이가 철수한다 그랬었어요. 외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 매국노라 그랬고요. 외제품을 파는 아메이 하는 사람들 다 돌맞을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메이를 매도하고 아메이 하는 사람들을 좀 핍박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메이는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 그 당시에 아메이가 적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고 제가 처음 믿었던 부도나지 않는 회사, 나하고 약속을 지키는 회사, 그걸 지키는 회사더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물려와요. 이런 제품들의 가격과 품질을 살펴보면 우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경제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조건을 걸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이면 다뤄도 좋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보다 싸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면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아메이를 제가 그래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 가격은 비싼데 그 하나 가격을 쓰는 기간이 길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품질이 좋고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58개국 100여 개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58개국 100여 개 지역마다 제품을 유치할 때, 수입할 때 이렇게 그 생산 기준이 틀리잖아요. 생산 기준이 틀린데 그 생산 기준이 틀린 거를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맞춰서 만들려 그러면 이게 원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래서 뭘 했냐, 모든 게 다 최고인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높은 수준에다 맞춰서 그 제품을 만들었더니 그게 어느 나라에 가도 그걸 다 통과하는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제품이 됐다는 거죠.
자, 거기에 LCA 기법을 도입해서 전 세계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럼 다 일체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는 회사.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유엔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과 품질에 믿을 만하다. 예, 써보면 확실히 아십니다. 자, 그런 제품들이 가정 내에 이렇게 거실에 또 세탁실에, 샤워실에, 주방에, 그리고 식탁 위에 어디에나 어느 집에나 필요한 그런 생필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생필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아메이사가 이 미국 미시건주 A다시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전경이에요. 자, 여기 굉장히 여의도에 한 3분의 2 정도 된다 그러는데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큰 회사인데 이 회사 저 안쪽에 보면 작은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인공호수예요. 근데 이 인공호수를 이 회사가 석유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인공호수가 필요했어요. 폐수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폐수를 그냥 버리면 환경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수를 정수를 해서 보내죠. 정수를 해서 버려가지고 그 인공호수가 연어가 산란을 하러 오는 1급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 석유화학회사가 폐수를 아닌 1급수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에 보면 굴뚝이 없어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저 미시간을 제가 갔을 때가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 시골이었어요. 저희가 저기 가갖고 밤에 맥주를 한잔 하겠다고 맥주를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그랬더니 맥주를 딱 마시는데 갑자기 이건 술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마셔볼게. 딱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마시더니 여기다가 뭘 섞었대요. 술에다가. 그러더니 나중에 그래서 저도 한 모금 먹어봤어요. 저는 술은 못 먹는데 맛은 알거든요. 이거 맥콜이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다 들고 마트에 가서 환불을 해달라고 이거 맥주로 달라고 그랬더니 마트에서 이 동네는 술을 안 판대요. 우리는 조용히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술이라는 걸 팔지 않으니까 술이 필요하거든 저기 다운타운에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의 시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회사에 그런 미시간에 이런 회사가 그런 촌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60년 전에. 정말 놀라운 거죠. 자, 창업자와 경영진인데요.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 두 분이 이 회사를 창업을 하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요. 그 두 분의 자녀분들이 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가운데 부분에 계시는 제이 벤 앤델 회장님이 미상공회의소 의장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드님이신 스티브 벤 앤델 회장님이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2번을 역임을 하셨죠. 이 미상공회의소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경련하고 같은 기구라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경제인 연합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나 좀 내놓으라 하는 회사는 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미상공회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상공회의소라는 건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다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 좀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 미상공회의소에서 회장직을 맡을 수 있는 거는요. 그 회사가 미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 회장이 윤리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아메이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로 알았었다는 거죠. 지금도 아메이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제 미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에 오시면 항상 대통령을 접견하시는 그런 경제인이었다. 그런 회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회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업 이념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부도가 나서 아버지 때문에 빚을 안고 제가 막 가회를 하면서 고생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한테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없을까? 누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뭘 해보라고 자본을 대주거나 기회를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업 설명을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여기서 말하죠.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대요. 저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충격을 또 확 받으면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기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3번에서 5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 중에 잡아서 성공하는 사람 3%밖에 안 된다 그러죠. 저는 그 3%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게 기회라면 여러분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보낸다면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그 3번에서 5번에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가게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오늘 들으시는 거를요 끝까지 다 들으시고 그리고 옆에 이 동영상을 소개해 주신 분에게 물어봐서 한 2-3개 정도의 두세 번 정도를 더 들어보시기를 꼭 권해드려요. 뭐냐고, 이 안에 숨은 비밀이 뭐냐고 그것을 캐물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릴게요. 자, 이런 회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58개국 100여 개 지역의 선진국에 들어가요. 자, 우리나라는 22번째 들어왔죠. 1991년에 시작을 Freedom is the intangible side of what we offer in the business. It's never just your right to be free, your right to do what you want to do. You have to carry with it the responsibility of doing it right. Our chosen way was to keep it in the family. Your family businesses. We're a family business. We work with each other. We just think that's a big advantage. Or you could do it. No one can dream that big. No one can see that far. You are the hope. And for many people, you are the hope that they don't even know about yet, just as you did not know until somebody came and talked to you. We have 2 types of rewards, you know. We have money rewards and we have pin awards. We have recognition awards. I don't know which is more important sometimes. Sometimes the idea of getting a pin and being recognized drives you more than more money does. We offer both. It's important.
네,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되게 뭉클해요. 음, 리시드보스 사장님 그 연세 드셔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실 때 거기서 우러나는 그 동안에 제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마지막에 그러시죠. 무엇을 합니까? 그럼 난 아메이를 합니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메이를 믿습니다. 저도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도 누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아메이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라는 말, 그 말 한번 이제 할 거예요. 이미 오래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메이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이런 회사가 부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이 회사를 평가한 회사가 있어요. DNB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160년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뉴월드라고 하는 경제지에 1998년에 IMF 터져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초우량 기업들에게서 배우자 이렇게 해서 기사를 연중 기획을 했죠. 자, 그 회사들이 여기에 12개의 회사고요. 그 회사 옆에 보면 5의 1, 5의 2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5의 1, 2가 5A는 추정 실질 자산이 5천만 불 이상이라는 거고 1은 5년 이내에 도산할 확률이 1% 미만이 1, 12% 정도가 2거든요. 그런데 5의 1등급을 받는 회사가 바로 아메이라는 거죠. 자, 5의 1등급을 받는 회사는 부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회사가 이 회사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부도나지 않을 거를 지금도 믿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제 되어 왔죠. 자, 상생의 기업으로 동영상 하나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한국 아메이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제품이 좋은 생활을 만든다고. 그래서 규모는 작아도 제품의 질이 좋은 국내 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고객들에게 좋은 생활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제품들이 이젠 한국을 넘어 세계까지 나아갔죠. 그리고 한국 아메이는 또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활을 넘어 좋은 사회를 만들 순 없을까? 우리 이웃, 지역사회를 넘어 모두가 좋은 생활과 좋은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상생 파트너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아메이의 CSV 경영입니다. 좋은 사회를 향한 한국 아메이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아메이는 나만 잘 살자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 기업의 이웃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 상생을 외치는 회사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에 무지한 영향을 미쳤죠. 한국 아메이 주식회사는 지금 16개의 아메이 플라자를 통해서 ABO들을 지원하고 있죠. 전국 어디서나 내가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런 회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정의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름? 제품? 건물? 기업 그들의 발자취? 이 모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기업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50년 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제이 벤 엔델과 리치 디보스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명석하고 의욕 있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며 매사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지원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설립했습니다. 아메이는 나이, 학벌, 인종, 종교,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0여 개 언어로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ABO는 시간적 자유, 재정적인 독립,
또는 가치 실현과 같은 자신이 생각한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메이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 또는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수한 멘토와의 무료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ABO는 아메이가 100% 제품 만족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450여 종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습니다.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1934년 창립 이래 식물 영양소 기반의 제품을 선보인 뉴트리라이트는 인증된 자체 농장에서 식물 원료를 경작해 식물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모두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아메이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리는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리 제품은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한 매력을 선사하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아메이의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이스프링은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프리미엄 정수기 브랜드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엔모스피어 역시 깨끗한 공기를 책임집니다. 아메이가 선보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는 과학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메이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약 700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9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가가 새롭고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 개발해 ABO의 제품 전달로 이어집니다. 한편 아메이는 우수한 브랜드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글로벌 제조시설과 물류센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전 세계 600여 곳에서 ABO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간 매출액 110억 달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시건의 소도시에서 세계 곳곳의 가정과 카페에 이르기까지 아메이는 삶의 작은 변화와 여유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뛰어난 브랜드와 제품,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신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사를 정의하며 그것이 곧 아메이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하나로 아메이라는 회사와 제품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회사가 제가 24년간 아메이와 인연을 맺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정말 평범한 주부일 뿐이고 한 사람일 뿐인데 지금 24년간 저하고 한 약속을 단 한 개도 지켜주지 않은 적이 없는 회사라는 거. 제가 알아볼 때는 정말 그럴까? 그랬다니까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는 24년을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약속을 지키는 회사, 부도나지 않는 회사, 정말 좋은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 자, 그러면 아메이 사업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비누, 치약, 휴지 쓰시죠. 생리대 쓰시고 자 이렇게 쓰시는 제품 생필품이라고 하는 제품을 지금까지 어디서 쓰셨냐면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마트 같은 데서 쓰셨잖아요. 자, 이게 지금까지는 소비가 지출로 끝나버렸어요. 포인트 조금 받았죠. 그렇지만 그게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살 만큼의 돈은 되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생필품을 아메이로 바꿔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소비를 하시게 되고 마트를 바꿔서 소비를 하시면 그게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수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를 나한테 정말 합당한 내 노력에 상응하는 수익을 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수입을 어디서 주느냐? 유통의 축소에서 생기는 유통비를 줄여서 저에게 이제 그 구정 광고비로서 저에게 수익을 발생을 시켜주죠. 자, 그러면 회원이 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자, 어떤 혜택을 받냐면 할인 가격에 구매를 하시고요. ABO 보너스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면서 프로모션 혜택을 받아요. 회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회원이 되시려면 www.amway.co.kr로 들어가셔서 앱을 까시거나 인터넷에서 이 화면이 뜨면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는 카카오로 로그인이 된다는 거죠. 카카오와 제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신한은행과도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1차 보너스 우리 이제 어떻게 수입이 발생하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아메이 회원이 되려면 나를 회원이 되게 해주는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스폰서, 한국 아메이는 회원을 직접 받지 않거든요. 자, 스폰서를 통해서 내가 회원이 됐는데 내가 A와 B를 후원을 해서 회원이 됐죠. 자, 우리가 모두 20만 원어치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너스 테이블에서 처음으로 보너스가 캐시백 되는 그 매출이 20만이거든요. 그래서 20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20만을 내가 혼자 써도 되고 뭐 10명이서 나눠 써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보고 20만 원어치 사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모여서 20만이 됐을 때 보너스는 3%씩 나와요. 자, A와 B는 3% 6천 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저와 스폰서는요, 매출을 그룹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룹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 나와 AB, 나로부터 발생한 그룹이 나와 AB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매출을 더한 60만 6%에 해당하기 때문에 3만 6천 원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내 수입은 얼마냐면 그게 내 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보너스에서, 나의 그룹 보너스에서 A그룹과 B그룹의 보너스를 뺀 2만 4천 원이 바로 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2만 4천 원을 받게 되죠. 자, 스폰서는요. S그룹은 S와 나, A, B 4명이서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80만이고요. 80만은 120이 안 돼서 여전히 6%죠. 4만 8천 원이 발생을 하고요. 이 4만 8천 원이 스폰서가 갖는 게 아니라 그룹에 나온 보너스예요. 자, 그래서 내 그룹 보너스, 내 그룹 매출을 빼줘야 돼요. 자, 그걸 빼니까 12,000원이 남죠. 자, 이게 스폰서의 보너스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먼저 한 사람이 왜 수입이 적지? 자, 이걸 바로 우리가 수입의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스폰서는 나에게만 알려줬고 나는 A와 B 두 사람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더 했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더 많다. 수입이 노력순이다. 자,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수익 구조의 합리적인 수익 분배를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게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수익 구조고 수익 분배 구조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이런데 이런 그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 다단계 판매는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에서만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도 전부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단계 판매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 중심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이죠. 자, 그래서 판매원 중심이다 보니까 판매원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판매원 등록할 때 물건을 제품을 구매를 하면 돼요. 구매를 하면 판매원 등록을 해주죠. 자, 그러니까 돈이 든다는 거죠. 자본이 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인 아메이는 그냥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서 마트에 가서 돈 왕창 내고 그리고 왕창 사오시는 거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메이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만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돈이 자본을 들어서 무언가를 사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자, 판매 의무가 다단계 판매 사에서는 그 월마다 내 개인이 팔아야 될 의무 매출이 있어요. 그 매출을 하지 않으면 하위에서 일어난 전체 그룹의 보너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그런 게 없죠. 판매 의무가 없어요. 자, 반품도 다단계 판매는 14일, 아메이는 90일. 그런데 다단계 판매는 완제품으로, 아메이는 뜯어서 쓰셔도 되고요. 50% 이상만 남겨오시면 환불됩니다. 이거는 소비자로서나 사업자로서나 굉장히 안전핀이라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다. 자, 수입의 역전이 다단계 판매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에선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1차 보너스 테이블에서 제가 시간이 지나갔더니 ABCD 그룹을 후원을 했고요. 이 그룹이 400, 300, 200, 100만 PB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1000만이 됐네요. 자, 그랬더니 보너스가 이렇게 60, 36, 18, 6만 원 나오고 제가 210만 원이 저희 그룹에 나왔어요. 자, 이거 제 거 아니죠.
자, A, B, C, D 그룹을 210만 원에서 빼줘야 돼요. 자, 빼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나는 90만 원이 나오는데 그 90만 원이 물가 인상 때문에 1.6배로 뛰어요. 그래서 144만 원이 저의 수입이 되죠. 자, 100만 원이 넘는 수입, 150만 원이나 되는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브론즈 혁명이 일어났죠. 이제는 15% 400만 PB만 해도 그래도 그게 1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돼요. 자, 100만 원의 수입이 추가 수입으로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죠. 자, 이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돼서 나오고 그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소비재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되고요. 아메이사에서는 매달 신상품을 증가시켜 주죠. 그리고 저는 매달 회원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회원이 되고 그 사람이 소비를 하고 그 사람이 재구매를 해서 이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해서 저처럼 20몇 년 동안이나 계속 24년 동안이나 수입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까 말한 수익 구조는 1차 보너스의 가장 기본 구조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렇게 1000만이 됐을 때를 실버 프로듀서라 그러고 그 위에 3번을 하면 골드 프로듀서, 6번 하면 플래티늄,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인데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은요. 연봉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돼요. 자, 여러분 4천에서 5천 정도의 연봉이 되면 일단 생계는 해결이 됐다. 기본 생계는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메랄드가 되면 연봉이 8천에서 1억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생계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연봉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축적이 가능할 것 같다. 자, 수석 다이아몬드 연봉이 2억 이상이 되죠. 자, 이때부터는 돈이 이제 막 쌓여요. 자, 그래서 돈이 쌓여서 더 이상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면은요, 사람 얼굴이 보인대요. 사람이 보인대요. 돈이 안 보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대로 되고요. 자, 여행과 세미나 프로그램도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여행이 잠시 중지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여행, 나 해외여행 많이 다녀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 여행 한번 가보시면요. 내가 다닌 여행은 여행이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한다면 100%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거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온다.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가 연봉 1억자가 되고 연봉 10억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상응하는 그 대가가 온다면 그것은 성공이다. 그건 그 사업이 성공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저는 100%라고 생각하는 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감히 100%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을 때 몇 년이나 지속 가능할까? 평생 죽을 때까지.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전 그 얘기 할 거예요. 자녀에게 권해줄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이라 제가 지금도 제 자녀들한테 이 사업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윤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다. 근데 아직 자신들의 꿈이 있어서 합류를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나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꿈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어떤 꿈을 이루어 가고 있냐면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뭘 하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드 활동을 하면서 노후에 취미 생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내가 오래 살 거라면 내가 60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60 이후엔 타인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지금은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떨어졌어요, 대학원에. 그래서 다시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하고 나면 70이 다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정말 제 다른 사람들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오드리 헵번처럼 사는 거죠.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헵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 삶에서 성공하고 나를 돕고 자 이제부터는 타인을 돕는 삶. 그것이 저의 꿈이에요. 꿈은 실현 불가능하도록 원대하게 꾸라 그랬어요. 자, 그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꿈이 분명하면은요,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결정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원대한 꿈,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도 않아도 되는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